한국전쟁의 상흔을 좇아 그 아픔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그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쫓아온 기록활동가. 보도연맹 사건이든 형무소에 수감돼 있든 정치 사상범이든 인공시절을 북한군을 도왔다는 혐의의 부역 혐의자든 군경토벌 과정 속에서 희생되신 분들, 거꾸로 인민군과 지방자익에 의해서 희생되신 분들도 역사의 피해자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통틀어서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전쟁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들의 역사를 세상에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걸어온 길. 집요하게 매달려온 그의 시간은 벌써 22년째입니다. 김해김 씨예요. 김해김 씨. 한 3, 40m 이쪽으로다가 유해가 세 겹으로다가 쭉 발굴이 됐어요. 엎어진데 엎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세 겹도 넘어. 근데 지금 풀이 우성하고 다 메워졌네. 여기 완전 못 찾아와요. 한국전쟁 때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였을까?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다니게 됐습니다. 진상규명을 넘어 지역 현대사를 복원하기 위한 그의 오랜 발걸음을 만납니다. 민간인 학살 사건의 사연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그는 찾아 나섭니다. 충북의 자랑. 아이, 자랑은 뭐 충북의 자랑이시니까. 충북의 자만이에요. 네. 아, 피해자가 할아버지세요? 예, 저희 할아버지 형제가 5분이 계세요. 예. 5분 중에 이제 3분이 6.25 때 그래요? 돌아가셨는데 예.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이제 할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은 거를 갖고 이제 고모 한 분한테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제가 다큐멘터리 이제 영화를 만드는 게 제 직업이 된 이후에 좀 여쭤보고 하다가 그분도 돌아가시게 되고 해서 제 스스로 이제 그냥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활동 중인 이고은 감독. 가족의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자 2년 전부터 민간인 학살 사건을 취재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어른들 다 돌아가시기 전에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홍성에 이제 이사 와서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거를 진실 규명 신청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타이밍은 좀 지났는데 과연 이게 국가폭력 피해로 피해자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있으세요. 아버님이 그렇다는 거죠? 네, 아버님, 고모도. 진실규명 시작도 전에 난관을 만난 그는 민간인 학살 사건 전문가인 박만순 대표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그간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본인의 상처를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꽁꽁 어떤 방법이든 상자 안에 넣는 법을 간신히 평생 이제 배웠는데 이거 꺼내서 막 하게 늙게 이제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셔서 이걸 꺼냈다가 어떻게 또 수습하고 하지 무서우신 거예요. 지금서야 이제 했다면 지금 거꾸로 역산해서 다시 뭔가의 고통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또 뭔가를 알아본 거를 얘기를 꺼내면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물어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나 그 사람 이름 알아. 그래서 한번 우리 집에 와봐라 하고 고모가 이제 오라고도 하시고 뭐뭐 알아냈는지 궁금해하시고 한데 저 음성만 녹음하면서 들으면 안 돼요. 막 했는데 본인 하지 마. 나는 음성 아니라 뭐라도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 돌아가시기 전에 이건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버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 종교와는 상관없이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눈 감고
9천을 안 떠돌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버지가 그때 가면 연세도 더 많아지고 마음도 더 약해지면은 그때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문이 내려오면은 아버님 마음이 확 풀리고 박만순 기자님이 인터넷의 기사로 엄청 많이 소식을 알게 됐는데 사실은 정말 이런 분들이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막 수십 년을 한 주제를 운이에요, 운. 딱 갖고 싶은 책을 또 갖고 저자 사인도 받고 오는 저만 득을 받네요. 감사합니다. 잘 읽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 또 고운 분 뵐 수 있을지 고생하셔. 예. 예. 일단 제일 어려운 점은 그때 학살된 분들의 유족들의 피해의식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얘기하라.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야 이거 얘기 잘못했다가 또 우리 자식이나 손주들한테 피해가는 거 아니야? 이런 피해의식 연자제 신원조회로 당신들이 피해를 봤는데 나는 이제 살만치 살았는데 내 자식이나 손주들이 뭐 또 피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해요. 30번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얘기를 조금씩 해. 아주 조금씩. 그만큼 트라우마가 큰 거죠. 그게 가장 힘들죠, 그게.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학계나 이제까지 시민사회 진영에서 계속 주장한 거는 보도연맹원 사건이 한 20만 명 그리고 전체 보도연맹까지 포함해서 민간인 학살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과장된 것 같고 보도연맹은 약 10만 명 민간인 학살은 한 전체 합치면 한 30에서 5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대략 8천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대표가 쫓아온 민간인 학살 사건의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갓난아이, 여성 할 것 없이 총을 겨누었고 그렇게 이념의 대립 앞에서 가족을 잃고 살아온 유족의 세월은 악몽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데에는 결정적인 계기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1999년도에 노근리 사건이 AP통신에 전국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가 됐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즉 보도연맹 사건, 형무소 사건들이 같이 공론화가 돼서 이거로부터 진상규명운동이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폭격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리저리 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철로에서 내려와 철로 아래 배수로에 숨어들었다. 하지만 이곳도 안전하지 않았다. 배수로 속으로 미군의 총알이 날아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모여든 이 쌍굴 안으로 다시 미군의 기관총 사격과 소총 사격, 심지어 박격포 포탄까지 날아들었다. 이 쌍굴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김씨였죠. 근데 이 오창 지사장이 하여튼 그런데 진실 규명을 위한 혼신의 노력 끝에 2007년에는
그의 활동에서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순간도 맞았습니다. 예, 충북 도청에서 2007년도에 육사단 헌병대 1등 상사였던 김만식 선생 공개 증언인데요. 6.25 때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보도연명원들을 처단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자회견은 당시에 가해자로서 유일하게 공개 증언한 건데요. 지금까지도 그 기록이 깨지진 않습니다. 예, 예. 그럼 최초의 보도연명원 그 처형이 있었던 데가 어딘가요? 최초에 한 것이 28일 날 예, 강원도 효성 예, 등소에서 처음을 시작했어요. 예, 예, 총을 쏘기려면 피가 나와가지고 예, 예. 그 피 흐르는 거 보고 죽었다 살았다 하는데 가해자의 증언은 민간인 학살에서 역사적인 증거가 되었지만 그 또한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박만순 대표는 말합니다. 일단 자기의 어떤 마음속의 한을 풀어낸 건데 사실은 저분은 또 다른 의미의 피해자예요. 총을 쏜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총을 쏜 게 아니라 전투 중에 적군을 총격한 게 아니잖아요. 비무장한 민간인을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무조건 쏜 건데 그런 마음속에 부담과 짐이 있었는데 증언을 하니까는 너무 편안했던 거고 이 자기 고백이라는 거, 내부자 고발이라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는 걸 역으로 증명을 하겠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세상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는 22년간 취재한 내용을 책으로 엮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가 2002년도부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운동을 하다가요. 매년 할 때마다 언론사에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위원장님 보도연명이 뭐예요? 민간인 학살이 뭐예요? 이게 계속 묻는 거를 보고서 야, 이 기록 사업을 내 스스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디 뭐 언론사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보도자료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내가 기록을 해야지 스스로 이걸 홍보를 하고 스스로 보도를 해야지 더 깊이 있는 취재나 더 깊이 있는 전문성 있는 내용이 밝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취재하며 만나온 희생자와 유족들 그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한 독립언론에 꾸준히 연재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폭력에 의해서 군인 경찰들한테 불법적으로 학살된 분들, 상처 입은 분들,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들이 한마디도 못했는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보도연명, 민간인 학살 사건은 역사에서 잊혀졌어요. 잊혀진 게 아니라 망각을 강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망각을 강요하는 세력들과의 기억전쟁을 벌인다는 마음으로 이 기사들을 쓴 거고 이 조사 사업을 해온 겁니다. 잊히는 역사가 아니라 기억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박 대표. 그래서 그는 매번 전장에 선 마음으로 기록하는 일에 매달려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전문가로 익히 유명한 박만순 대표. 오늘은 지역의 한 시사 프로의 패널로 참가해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주제로 토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은 최소 3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박만순 대표님께 민간인 학살 희생자 현황에 대해서 먼저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전쟁이 발발하고서 보도연맹들을 전국적으로 학살했는데요.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대략 10만 명 정도를 학살한 것으로 보이고요. 약 재소자의 50%에서 80%를 학살했고요. 다시 군경이 수복 후에 부역을 했다, 인민군을 도와줬다는 혐의로 수차례 무참하게 학살을 했는데
민간인 학살의 희생자 유족과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이 이어지는 녹화 현장. 사회의 관심이 절실한 역사를 알리고자 박만순 대표는 언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기와 여성들이 대거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잘 마무리됐습니다. 대부분의 배변 시장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했어요. 의례적인 얘기는 안 하고. 이거 대단히 나와 이거. 이제 이런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좀 참여를 하시는 모양이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언론 요청이 들어오면 꼭 참여를 하는 게 뭐 제가 잘났다서가 아니라 민간인 학살 문제를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으로 나오지 못한 수많은 희생자와 유족의 이야기는 관련 전문가들과 소통할 때 그 작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살아 있어요? 거기까지는 조사. 그럼 누가 그걸 증언할 수 있어요? 그 영상에 그 이용길 우리 이용길 회장님 아시나요? 잘? 네. 그 혹시 그 천안 경찰서장 네. 그 사연에 대한 이렇게 좀 글이 있는 게 있어요? 그 진아이 보고서에도 있는 걸로 기억이 돼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저거 꼭 찾아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예, 좀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대전에 그 미신청 유족 그 수십 명 명단 하나 받았어요. 예, 예. 미신청한 그것도 참고로 보내드릴게요. 예, 그렇게요. 한번 같이 내려왔는데 그 친구분은 이제 이게 꾸준하게 충북 지역의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심지어 그 충북의 모든 그 민간인 학살이 있던 그 자연 불악들 그 수천 개 마을을 다 거의 그 충북 전역을 다 그 수년간에 걸쳐서 다니고 만난 사람도 막 6천 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전국에 누구도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새로 사실은 역사를 쓴 건데 그거를 그냥 그 사비 들여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그거를 가지고 책을 써냈잖아요. 책을 써냈는데 그걸 보고 참 많이 놀랬죠. 먹이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 알밤을 쏟아. (22년) 동안 발로 뛰며 담아왔던 기록들은 다양한 자료들이 그 시간을 말해줍니다. 민간인 학살, 어떻게 보면 기억 전쟁의 전신인 기억 여행으로 그때는 훨씬 부드럽게 기억 여행. 2003년도 충북 지역 민간인 학살 실태 조사 보고서. 내용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또 제노사이드 학회에서 공동저자로 참여했던 책. 요거는 역사를 세상에 알린다는 것은 희생자들의 죽음을 밝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알아야 했고 누구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조사해야만 진실 규명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또 경산 코발트 광산이라고 거기서 유해 발굴하는 사진들이고요. 맨 땅에 헤딩한 것도 있고 이런 용역 사업 한 것도 있고 이러저러한 거를 22년 동안 하면서 뭐 이게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책으로서 그다음에 또 영상으로서 그 녹음 파일로서 이렇게 해서 국가에도 납품하고 국사편찬위원회도 가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가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다가 출판도 하고 그래서
제가 20여 년 동안 겪었던 또 공부하고 조사했던 기억들을 저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라 사회적 기억으로서 기록을 한 거죠. 아버지가 이강세였고 당시 42살, 홍성보통학교 17회. 뭐 그분의 사연을 쭉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공장장이 사연 하나 빼놓지 않고 메모해왔던 취재 노트는 그간의 노력과 시간을 말해줍니다. 수천 명의 사연을 담으면서 기록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즐거운 이야기, 기쁜 얘기도 3번을 들으면 힘들다고 하고 짜증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 죽은 얘기예요. 그것도 처참하게 죽은 얘기. 시신수습하다가 팔이 빠진 얘기, 다리 빠진 얘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유가족들이 살아오면서 70년 동안 아버지 없어서 힘들게 살았던 이야기, 이런 얘기를 100번, 200번, 1000번, 2000번 듣다 보면은 저도 미쳐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울하고. 근데 이게 그냥 내 개인적인 관심사라거나 만약에 정신과 상담이라고 하면은 때려쳐도 벌써 때려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역사를 밝히는 거다, 역사를 기록하는 거다라는 좀 특별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온 거지. 그냥 했으면은 저기고, 어쨌든 뭐 저도 지금 제정신은 아닐 거예요. 민간인 학살에 매달려온 20여 년 동안 기록 활동이 중단될 뻔한 위기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건강의 위기를 겪은 게 2번 있었고, 또 취재를 하면서 몇 번의 교통사고가 날 위험성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지 큰 위기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 지금 잘 유지하면서 기록사업 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창 초등학교고요. 바로 저 옆에가 이제 학살지예요. 오창 지서가 저기였고, 저 지서에서 사이렌을 울려서 오창 면내에 있는 보도연명들을 전부 소집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기다랗게 창고가 있었던 거예요. 폭 30m, 길이 50m였으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에 보도연명원들을, 오창의 보도연명원들, 진천군 일부 보도연명원들 약 400명을 가둬놨던 겁니다. 여기다가 청주, 청원, 진천 일대의 큰 건물을 다 미군이 폭격을 한 거야. 근데 하필 여기도 폭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또 보도연명원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틀 동안에 한 300명이 죽고,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100명은 살아난 거예요. 이게 오창 보도연맹 사건의 진실이고, 여기 있는 가족들이 50년 동안, 단 100년 동안 입도 뻥끗 못하고 살다가 2005년도에 과거사법이 통과되고 나서 충북 도내에서는 2번째로 유족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서울에다가 국가기구에다가 신청을 해서 진실규명 요청을 해서 충청북도 도내로는 첫 국가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데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데죠, 여기가. 제가 그 충북 도내 곳곳을 다니면서 그 만났던 유가족들, 그분들의 사연을 기록하고 구술을 수집하고, 그리고 일부는 신청서를 써드리기도 했는데, 그분들이 국가로부터 진실규명 됐어요.
그래서 진실규명 결정문을 받는 순간 그분들은 눈물을 흘리죠. 그럼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뿌듯한데 뿌듯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큰 겁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변한겨? 어휴. 어우, 야 이거 보도연맹을 포함한 예비검속자들이 최소 337명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드러난 유해만 그렇다는 얘기고 이곳에서 600명 이상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최소치를 잡아놓은 거고 1000명은 된다. 그래서 충북 최대의 학살 현장이고 충북의 최대 학살터가 지금 이렇게 표지판 하나 달랑 있고 이거 개인이 세우는 거고 지금 수해 때문에 이렇게 흙 떠밀려 오고 여기 올라오는데 깨 씹어놔 갖고서 모르는 사람은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가 이제 아버지, 그가 어머니는 내 나이가 애만 2살이었으니까 뭐 어른들이 얘기를 해도 나는 못 알아듣죠. 기억조차도 못 할 거고. 근데 이제 점차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얘기 들리는 얘기가 이제 분떡골, 분떡골이라고 말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요 계곡 저기 안에 구청으로 다 들어오면 여기가 학살 장소라는 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저 밑에 논 그쪽으로도 저기 시신들이 굉장히 많이 저기 널려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그 군용 트럭이 그 사람들을 싣고 와서 포승줄로다가 묶어가지고 사람들을 싣고 내려와서 거기서 뛰어내리게 했는데 뛰어내리면서 줄에 몇 개 묶여 있으니까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골짜구니 이러다 이제 저기 끌려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럼 아버님이 여기 포함돼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 동네에 이제 또 살아서 오신 분도 저기 집으로 다 오신 분들이 이 다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오랜 저기 세월 지난 후에.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렇게 몸부림치고 돌아다닐 때가 예, 여기까지 요게 조그마한 둔벙이 이게. 처음부터 저 위에까지 해서 한 3-40m 이쪽으로다가 유해가 세겹으로다가 쭉 발굴이 됐어요. 엎어진 데 엎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3겹도 넘어. 근데 지금 풀이 우성하고 다 메워졌네 뭐. 여기 완전 못 찾아와요. 일반 유족분들도 혼자서는 차도 못하고. 오신 지 오래된 분들은 못 와요. 우리 박 위원장님은 숨은 공로자예요, 공로자. 내가 진짜 우리 박 위원장님한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마운 분이 우리 박 위원장님이고 청주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들과 지역 보도연맹원들이 대거 희생된 도장골. 이곳 역시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여기를 벌채한다. 여기 또 사방댐 조그만 거 보이시죠? 사방댐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이 인근을 거의 1m에서 2m를 다 깔아 뭉갰어요. 그래서 봉분 3개가 있었는데 그게 훼손이 됐고 그다음에 이 인근 일대에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다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온데간데 없고 여기가 어떻게 여기서 누가 죽었는지 어디쯤에 매장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족분들하고 같이 왔는데
충북에서 유해 매장지를 훼손시킨 대표적인 장소가 여기입니다. 마땅히 보존되어야 할 유해 매장지. 하지만 갈수록 망각되어만 가는 현장을 보며 박 대표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봉분이 있으면 어디든 그 훼손 못해요. 일간지에 공고를 내야 돼요. 6개월간. 일간지에 무조건 6개월간 공고를 냈다가 없으면 그때는 할 수 있는데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저 위에 산길로 해서 이렇게 올라. 허망한 마음은 유족들이 더 큽니다. 근데 이게 다 훼손하고서 이제 여기 못 들어가게 해놓은 거예요. 공군 있을 때는 여기 와서 좀 설명 좀 하고 그래. 걸쳐도 하고 그리고 추모제도 저 밑에서 지내고 그랬었거든요. 지금 그런 걸 아예 못 하시겠네요. 지금은 아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청에다가 여기 이 남은 거라도 다시 발굴하고 여기다가 추모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뭐 안 되고. 도장골이나 또 나머지 유해 매장지가 당연히 발굴이 돼야 되고 역사에 국가폭력의 희생 장소로서 보존이 돼야 되죠. 또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제1기 활동 이후에 지자체의 단체장들과 공동으로 학살 안내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이 장소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6.25 때 불법적으로 민간인이 학살된 장소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장소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라고 안내판을 세웠어요. 근데 세우기만 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1000명이 학살된 장소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역사가 기억과 기록이 아니라 방치와 훼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실 규명부터 유해 매장지 발굴 그리고 보존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길이 없었습니다. 힘들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긴 한데 행복의 이면에는 배고픔이 있잖아요. 현실이 또 해결이 돼야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그렇죠. 거라.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인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온 거죠 뭐.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 문제에 매달릴 줄 몰랐어요.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운동 외에 그는 마을 공동체 운동을 주민들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 좀 해봐요. 도시만에서 주민들이 두루 함께 어울리며 사는 삶을 만들고자 15년째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인기 되게 많았거든요. 어린이집에서 아까 얘기한 게 그 먹거리랑 프리마켓 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프리마켓 하나 진행한다고. 사실은 민간인 학살 이거 역사 연구 이거로만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마을 공동체 운동 여기 한번 일을 해서 월급 좀 받아보자.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안정적다가 월급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제가 같이 일하는 분들 급여를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거꾸로 도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정신없이 지금 한 거의 15년 가까이 왔는데 마을 공동체 운동이 재밌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모여 사는 거 취지도 굉장히 좋고 하면서도 보람을 많이 느끼는데 제 활동의 주안점이 두 가지가 하나는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운동, 하나는 마을 공동체 운동 그렇게 돼 온 거죠. 마을 공동체 운동 덕에 전국 국민 임대 아파트 중에서는 최초로 무료 장난감 대여 센터도 열었습니다.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별개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그 시민들이 이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 경제적 부담도 경제적 부담이지만 가정적으로
이게 지금 애들 양육하고 이러저러는데 장난감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연회비 10,000원만 내면 연중 무휴 몇 번이 됐든 계속 빌려갈 수 있는 거라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다가 지자체마다 확산되고 있고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청주시가 이거를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시에서도 예산을 계속 매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걸 사고? 그렇죠. 1년에 2번. 장난감 대여 센터라든가 다함교 돌봄 센터라든가 뭐 도서관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냈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되게끔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많이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예. 한 장씩입니다. 한 집에 한 장씩. 한산하기만 했던 아파트 광장에 마을 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병품 추천권을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5단지 안 사셔도 병품 추천권은 나눠드리니까는 전부 와주시고 행사 진행하시는 분들도 병품 추천권을 나눠드립니다. 204호. 도시 생활에서는 마을도 이웃도 사라진 채 개인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예, 드리자. 박 대표가 이끄는 마을 공동체 운동은 도심 속에서 이웃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사는 맛을 만끽하는 생동감 있는 마을을 꾸려갑니다. 요즘은 예를 들면 동별로 축제를 하는데 대부분 비슷해요. 유명 가수들 불러다가 한다든지 어른들 중심으로 노래자랑 있죠. 그러면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한 2년 3년 연속해서 최우수상 받아가요. 그래서 거의 천편일률조다 비슷한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여기 5단지에서만 매년 하는데 중심 포커스가 컨셉이 어린이 청소년 축제입니다. 물론 어른들도 참여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체험부스 참여하고 게임에 참여해서 걔네들한테 선물 주는 거. 그래서 아이들 청소년 축제로 저희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온 동네 아이들이 조건 없이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이 마을 축제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따로따로가 아닌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단순한 놀이 하나로도 함께 소통하며 한마음이 됩니다. 자, 저쪽팀 선물 주세요. 이쪽팀. 자, 지금부터 경품 추첨하겠습니다. 44번. 너 맞아? 응. 너야? 아니, 꼬맹이들만 다 되고 있습니다. 꼬맹이들만. 거의 애들이 90% 타고 있습니다. 80, 너 80이야? 33번. 33번. 몇 번이세요? 몇 번? 네? 몇 번? 58번, 87번. 나와야 될 텐데. 애기 거는 87번. 근데 컴퓨터 헤드셋인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170번, 170, 123번, 92번. 너무 좋아요. 아무나 되는데.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죠? 106번. 아, 그렇지 않아요. 왜요? 106번. 좋아요. 난 이거 오늘 구경 처음 온 거야. 52번. 이게 많이 받으셨네. 네, 많이 받았어요. 엄마가 요거 해서 받아오고. 세 사람이 세 사람. 세 사람이. 어떻게 오늘 재밌으셨어요? 예. 이게 간단하다고 하면 간단한 행사인데 어떻게 되게 좋았어요. 네, 다시 갈게요. 마을 축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선물 좀 어떻게 받았어요? 원래 하나도 안 돼요. 멋져요, 대표님, 멋져요.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거는 다 공장. 1분 18 일로 와. 어디로 가는 거 없죠? 얘들아 사진 찍을 거야. 함께 사는 우리 화이팅! 고생했습니다. 민간인 학살 사건부터 마을 공동체 운동까지 챙기다 보면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아유 힘들어. 경제 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최상일 시인은 박만순 대표의 오랜 활동을 곁에서 지켜봐온 후배인데요. 독일 선교회나 이런 데서 누구보다 그의 기록 활동을 응원해 왔습니다. 그 이제트 재단이 15년도인가 14년도 형 쓰러졌지. 15년. 그치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만 9년 됐어. 쫄딱 쓰러졌다가 일어난 형에게. 그치? 형한테 이제 좀 잘 살아보자고 좀. 기억나지. 그치? 이거는 이제 형 박만순의 기억전쟁 출판기념회를 축하한다고 해서 쓴 거고. 기억전쟁은 오고 나서 형이 책 갖고서 우리 사무실 올 때 전화하고 올 때 쓴 거. 그가 지금 오고 있다. 이건 작년이네? 그가 아니, 지금 재작년? 그가 지금 오고 있다 해가지고 이제 저기 2편인가 3편 가지고 2편이요, 2편. 가져왔던 책들을.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92년도 노직 그만두고 나가지고 실생활 투쟁을 하면서 사실은 형이 그 기반들을 삶의 자세들을 거기서 닦은 것 같아. 패배를 계속하면서. 뭐 저기 그 저기 자영업 무지하게 많이 했지 뭐 선물 가게, 만화 가게, 소주방, 알코올 소주방, 고깃집, 그 장구봉 산고기, 고깃집까지 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장사하면서 그때 그냥 막 벌어도 보고 실패도 하면서 그때 책을 안 썼던 거야. 사업 실패를 숱하게 겪으며 단련된 맷집으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마을 공동체 운동까지 그는 전력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빡세게 쓰고 쉬었다가 충전시키고 다시 하고 이런 좀 이게 2, 3년 간격으로 패턴을 좀 만들어 이제는 매번 못해요 그렇게. 근데 그게 안 되네. 60 먹으면 못 한다니까.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천천히 지금부터는. 그래서 사람 장기적으로 70세까지 한다는 생각하고서 몰빵으로 못 살아 사람이. 에휴. 가끔씩 만나서 여유도 좀 저리고 좀 산책도 좀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안 그래요? 네 말이 맞는데 그거대로 될지는 모르겠다.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 이제는. 이제 얼마 앞으로 그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도 또 여기 지금 내일부터 경기교육 받고. 기록 활동을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건 그의 노력을 알아봐준 유족들 덕분이었습니다. 아유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건강하시죠? 예. 아유 어머님 많이 오래간만이네. 어머님 아프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아이고. 되게 고마웠어요. 예예예. 여러 가지로 뭐 얼마나 애를 써줬는데. 아유 참. 그래서 건강이 좋아해. 예예. 아이. 최용탁 소설가와 그의 아버지도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인데요. 진실 규명이 되기까지 박 대표가 도운 덕에 20년째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박만순 대표가 아니었다면 진상 규명도 명예회복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그 어려운 일에 앞장서 주었습니다. 그 억울하게 죽었을 때는 그 명예회복만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뭐 그런 뭐 우리 생각할 길이 없었던 거지. 맞아요. 그런데 참 박 선생님께서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명예훼손 회복도 되고. 그 뭐 또 생각해 나중에 우리 처음에 그 할 때는 이 보상이라는 건 또 생각도 못했다. 당연히 생각 못했죠. 네. 그랬던 게 그 보상까지 그렇게 참 명예 회복된 게 제일 첫째 아주 그게. 맞아요. 그 충주에서 거기서 위령제 지낼 때 국방부에서 왔었잖아요. 국방부에서 그죠? 왔죠.
와서 옛날 사죄했잖아요. 상상도 못할 그럼, 일이었죠, 그죠? 그럼. 아유. 그게 명예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 최참막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유족도 아닌데 어떻게 오랜 세월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일에 매달려 올 수 있었는지를 그는 22년 기록 활동을 통해 말합니다. 민간인 학살 사건의 비극을 알고부터 그 역사를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저 스스로가 전쟁 범죄,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민간인으로서 활동하는 것도 역사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역사에 끊임없이 기록하는 기억 전달자로서 또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저 스스로 어떤 공소시효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